안녕하세요, 보상메토입니다. 학교안전공제, 치료비 보상받는 데는 전혀 어려울 게 없죠. 그런데 장애와 관련한 보상은 우리 자녀와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고, 만약에 받게 된다면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아직 축구나 농구 같은 과격한 운동은 하기 어렵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잘 생활하는 자녀가 후유장애가 남는다는 것도 조금 거부감이 들 수 있고요. 걱정되는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현재 자녀의 무릎 상태가 어떤지 한 번쯤 확인해보고 후유장애가 남았다면 앞으로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고, 장애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으니 안 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학교안전공제 십자인대 파열로 다친 경우 장애급여를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십자인대 파열 장애급여는 이렇게 받는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십자인대 파열 장애급여를 받으려면 평가 기준을 알아야 장애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겠죠. 2021년 신설된 세부 기준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급, 12급, 14급 세 등급으로 나뉘는데요. 10급의 경우 한 번의 사고로 2번 이상 수술했음에도 15mm 이상의 동요가 남고 항상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2급의 경우 무릎 관절의 동요가 10mm 이상 남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릎 관절 동요가 5mm 이상 남은 경우 14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등급마다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10급이라면 2억 원이고요. 12급이면 1억 2천만 원, 14급은 4천만 원 정도의 장애급여가 산출됩니다. 사실 10급이나 12급은 무릎 관절 동요가 정말 심하게 남았을 때 나올 수 있는 등급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급수에 해당하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다친 무릎 관절의 동요를 5mm 이상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십자인대 파열로 무릎의 불안정성이 5mm 이상 남는지 확인하려면 검사를 해봐야겠죠. 무릎의 불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검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동요관절 측정기로 검사하는 방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스트레스 뷰라고 하는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 방법 중에 아무 검사나 받아서 학교안전공제 장애급여 청구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오랜 기간 수많은 학교안전공제 사례를 본 결과 학교안전공제에서 원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기준이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 지급받기가 어려워 보이지만 그 기준을 제대로 알고 청구한다면 어렵지 않게 지급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기준 중 대표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어떤 검사를 받아서 후유장애를 평가받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위에서 크게 두 가지 검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트레스 뷰 검사를 하기보다는요, 동요관절 측정기를 이용해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스트레스 뷰 검사는 방사선사가 텔로스라는 장비를 검사자 다리에 놓고 무릎에 힘을 가한 상태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요. 전문의가 직접 해당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동요를 측정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측정을 하면 방사선사가 내 무릎을 어디에 위치해 놓는지에 따라서 또는 전문의에 따라서 동요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 무릎관절 장애 기준은 동요가 5mm가 넘어가면 장애에 해당하고 5mm가 넘지 않으면 장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mm 차이로 내가 장애급여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1mm 정도의 아주 짧은 길이는 사람마다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한 사람은 6mm를 측정했는데 다른 한 사람은 4mm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동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안전공제는 스트레스비 검사를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동요관절 측정기로 검사하면 어떨까요? 이건 사람이 측정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동요를 측정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가 없겠죠.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요관절 측정기로 검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애급여 청구하기 전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후유장애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수술일로부터 6개월 뒤면 장애를 평가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동요가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는 후유장애가 남지 않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십자인대 파열은 수술일로부터 시간을 좀 두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십자인대는 재건술 후 1년 이상까지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6개월 뒤에 3mm밖에 안 나오던 동요가 1년이 넘어가면 5mm가 넘게 측정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뒤에 동요가 안 나왔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한 번 더 동요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학교안전사고로 십자인대 파열된 경우 장애급여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 십자인대 파열 동요장애는 후유장애가 남았다고 해도 학교안전공제에서 원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장애급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구하기 전에 내가 준비한 자료가 학교안전공제에서 원하는 기준에 잘 부합하는지 꼭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업무를 맡길 사람을 찾고 계시다면 십자인대 동요에 대한 의학적 지식과 학교안전공제 보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찾아서 장애급여 보상을 사고 초기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희 보상 멘토는 수많은 학교안전공제 십자인대 파열 사고를 진행했고 대부분의 경우 장애급여를 지급받으셨습니다. 현재도 여러 사건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고정 댓글에 연락처와 링크를 남겨뒀으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